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 CEO들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제안. 선진 경영 기법의 전문가이자 혁신적 전략가인 글로벌 CEO들에게 그 노하우를 배워보자.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들이 흘러간 과거의 영웅들이었다면 오늘날의 영웅들은 글로벌 기업의 CEO일 것입니다. 이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동성이 만난 글로벌 CEO에서는 혁신과 창조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현대판 영웅 인천국제공항의 이재희 사장을 만나겠습니다. 21세기 세계 초인류 허브공항을 목표로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지난 2년 동안 인천공사의 불어닥친 변화와 혁신의 바람, 그 중심에는 이재희 사장이 있다. 공기업에서 초인류 기업을 꿈꾸며 세계의 도전장을 던진 이재희 사장.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했다. The winner is Seoul Incheon. Seoul Incheon! Congratulations to Seoul Incheon!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세계를 주목시킨 그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In one word, I can say he is a great CEO. He is very visionary, very hardworking, and has a big passion for his work. 공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두 가지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우선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경쟁력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이고 가치 창조, 제식으로 표현해서 전이 투 그레이트너스 위대한 여정을 가는 과정이다. 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이재희식 리더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선 글로벌 리더 이재희 사장. 모험을 선호하고 위기에 강한 글로벌 CEO 인천국제공항의 이재희 사장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조동성이 만난 글로벌 CEO. 오늘은 정말로 독특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거의 다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아시아라든가 이 동북아시아 이런 그 지역을 맡으신 분인데 오늘 모신 이재희 사장님은 그러한 그 글로벌 기업에서의 세계적인 그 경영자로서 활동을 끝내신 다음에 한국의 아주 전형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을 2년째 맡고 계신 현재로서는 한국 공기업의 경영자십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동안에 이 공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아주 쌍전벽해로 바꿔놓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인천공사를 세계 공항 중에서 서비스 면에서 연속 1등을 두 번 계속하는 그런 쾌거를 올리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너무 격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항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국적 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또 이제 인천공항을 맡으니까 민간 CEO가 이렇게 공기업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항에는 저희들이 그 정부 기관이 한 20여 개 나와 있고 또 협력업체, 조업사, 항공사 이런 회사들이 한 570개 정도 있고 570개가 안에 그래서 들어있습니까? 한 3만 5천 명이 이제 동시에 서로 협조할 수 없는 것,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동시에 모인 집단이니까 그걸 구심점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공동의 테마를 잡는 게 일단 서비스 세계 1등 하는 걸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그 테마를 잡았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한국의 이 소위 공기업을 맡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공인회계사로 출발하셔가지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하얏트에서 서울 하얏트, 제주 하얏트를 다 오픈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또 그리고 TNT라는 그런 물류회사에서 또 아시아 총괄 사장까지 하시고 또 유니레버라는 유럽 회사에서 또 아시아 총괄 사장하시고 자 이런 그 세계적인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한국 사람으로서 아마 거의 첫 번째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런 성공을 하신 그 비결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공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호랑이하고 악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의문을 하는데 결국 무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유리하고 물에서 싸우면 악어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 당시만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던 시대니까 그 서양 사람들과 경쟁해서 한다는 것은 이 같은 것 갖고는 안 되고 차별화시켜야 될 부분들이니까 최초로 가장 유리한 게 아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더 많이 알 거고 문화나 간섭이나 또 그 일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그 응집력이니까 그 사람들 관계,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집력을 가지고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서양 사람들 가면 훨씬 유리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저희들은 좀 이모셔널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부가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일을 추진하는 그 속도든지 또 이렇게 그 팀워크든지 이런 게 굉장히 차별화될 거고 또 더 말씀드려 가겠지만은 저는 스타일이 무슨 이렇게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고 한 판에 크게 틀을 고쳐서 이렇게 바꿔내는 거. 만약에 제가 이길 수 있으면 제가 아주 이렇게 각광을 받았으니까 실패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 할 때 이수진 장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수진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돌아왔을 때 신이여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배가 12척 있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게임에서 이겼는데 그런 것들은 유니레바에서도 마찬가지. 유니레바는 거의 살리기 어렵다고 봤던 회사를 그냥 새로운 제품 개발해서 이렇게 완전히 거의 지금 각광받아서 1조 원 정도 하는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성공했으니까 제가 살아남는 거고 실패했다면 아마 책임을 지고 나왔었을 거고 그런 노력은 인천공항에도 마찬가지였고 서비스 1등 하는 게 좀 어렵다고 봤던 거를 1회 1등 하고 2년 연속 연속하고 올해 또 3년 도전하니까 그게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일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었고 일단 의사결정이 되면 저는 할 수 없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할 수 없는 100가지보다도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길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답 없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 또 살릴 수 없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여년간 CEO 하는데 정말로 살릴 수 없는 기업을 맡아서 한번 쩔쩔매는 걸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아직은 그런 고비는 안 넘긴 것 같습니다. 워낙 이사장님이 이 캐퍼가 능력이 크시니까 웬만한 일은 그냥 노도 광풍이 지나가는데 그냥 초회같이 다 쓰러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가 말이죠. 특히 알렉산더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 끈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데 이걸 푸는 사람이 왕이 된다. 근데 아무도 못 풀었대죠. 근데 알렉산더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칼로 쳐가지고 풀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뭔가 기존의 상식에 입각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혁신적인 발상으로 일거의 문제를 푸는 그 핵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도동훈 교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창조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실하게 파괴를 해줘야 되니까. 창조하기 위해서는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고 이걸 파괴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판을 벌리면 누가 쳐다봐줘야 되니까 아주 코어되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변신을 해서 그걸 아주 단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럼 조직이 그냥 잠잠하게 그렇죠. 말씀을 그래 드려도 인천국제공항은 아주 터세도 센데고 공조직이니까 인천국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한 번에 바꿀 때는 상당히 이렇게 집중적이고 아주 성부수를 띄워야 되지 않겠나. 그걸 아주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아까 창조 말씀하시고 혁신 말씀하실 때 결국 창조하기 전엔 먼저 기존의 걸 파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창조, 혁신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러닝을 하기 전에 언러닝 알고 있는 거를 잊어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같은 말씀인 것 같네요. 보통 저는 조직을 한 서로 다른 회사를 한 너댓 군데 옮겨갔으니까 잘하는 회사는 CEO를 초빙할 일이 없죠. 어렵고 힘들고 다른 방법이 안 나올 때 보통 다른 CEO를 이제 데려가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보통 안 되니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도 없이 구조조정을 해봤는데 유니레바의 경우는 제가 그 반대로 했습니다. 근데 IMF 기간 동안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대상자는데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프로젝트 333입니다. 3년 동안에 회사를 3배만 키우면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사람 줄이는 데서 더 뽑는 데 초점을 맞추죠. 마지막 3은 마지막 사항은 300억 이익 내자는 이야기였었는데.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먹혀 들어가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만은 직원들이 이제 제가 그걸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발표하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유니레바가 한국에서 15년 되고 당신이 그 네 번째 사장인데 다들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사람도 그걸 못했는데 뭘 믿고 그걸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유니레바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CEO를 한 10몇 년 했었고 그 당시로 봐가지고 또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목소리로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데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3년 만에 한 5배 정도 키웠거든요. 그래서 3배가 아니라 5배 키웠단 말이죠. 그 상식적인 게 아니고 그 스타일에 맞는 게 어떤 건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경우 구조조정 하는 대신에 다른 모델로 가는 경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질서를 어느 정도 파괴하고 아주 핵심적으로 파괴해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성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각입니다. 오늘은 1년에 2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략혁신을 위한 업무 보고가 열리는 날이다. 이재희 사장은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3만 5천여 명의 공항 종사자가 펼치는 선의의 경쟁은 곧 기업의 발전이 되고 있다. 영감관계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른 팀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우리 그런 걸 논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야 되고 그게 우리가 나가는 문화일 것이고 20여 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CEO로 일하며 스타 경영인으로서 탄탄한 명성과 입지를 다져온 이재희 사장. 지난 2005년 7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임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틀을 다져왔다. 출세를 하려는 사람은 성공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찾아간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없으면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이미 생각했던 게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을 만들고 동부의 물리중심 공항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열려있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승진제도를 도입한 이재희 사장.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성과와 역량평가를 기반으로 한 승진제도는 많은 직원들에게 자극이 됐다. 우선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어떤 기존의 틀 안에서만 밖에서 사고하는 생각들을 지금 떨쳐버리고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이고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그런 일하는 방식으로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The best airport worldwide. The winner is Seoul Incheon. Seoul Incheon. Congratulations to Seoul Incheon. 이재희 사장의 도전과 혁신의 결과는 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두려움 없는 열정으로 혁신을 이끄는 이재희 사장. 그의 모험적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CEO가 노력을 통해서 좋은 CEO가 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되고 있지만 CEO는 태어나는 거다. 본능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고 미래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주 과감하고 성숙을 띄울 수 있는 모범적이고 이렇게 모범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의 결과로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5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 교역관문이 됐다. 세계 허브 공항을 목표로 신개념 공항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인천국제공항. 이재희 사장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인천공항 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바로 그런 걸 느끼신 건가요? 인천공항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된 동기는 그 글로벌 시각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한국인 중에서 이제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찾다 보니까 또 제가 물류 전문가라는 게 알려져서 뭐 개인적으로 전문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들어가서 이른바 물류중심국가 로드맵을 제가 물류위원장 하면서 만들었고 경제자유구역들 이렇게 론치시킨 데 기여를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총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게 강론에 내려가면 막 지자체하고 엉키고 무슨 정부하고 엉키고 민간하고 엉키고 정말 안 풀려서 3년간 제가 유니레바 회장하면서 그 일을 맡았으니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관심도 있고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게 정말 저거에 맞으면 글로벌 시각으로 고치는 게 가능하겠느냐 마침 기회가 있어서 지금 맡게 됐고 그래서 옮기실 때 조금 더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단 조금은 말이죠? 주저했습니다. 주에 주저하고 그래요? 저도 기독교를 포기하는 게 또 그다음에 벌리는 일들도 많았었고 또 외국계 협회장도 하고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게 더 국가적으로 맞고 자, 그래서 이제 공항을 오셨는데 공항 와서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괜찮았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 제가 그 물류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천공항 늘 모니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도 한 7, 8년 정도 가서 세계 1위를 가야 되겠다는 7, 8년 정도. 예, 그 당시 개항하고 예. 났어요. 예. 개항 5년 만에 저희들이 1위를 갔었는데 또 싱가포르 홍콩 공항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고 또 전임 두 분 사장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 제가 마지막에 그 와름 점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점정이. 예, 그래서 근데 그것만은 아니시겠죠. 예. 제가 그 영광을 제 쪽으로 돌리는 건데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집중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여 종사자들이 이렇게 같이 노력한 결과지 한 사람의 노력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항의 그 서비스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공항을 많이 아니까 보면은 다른 공항도 뭐 수만 명씩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을 동시에 모여서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공항협의회도 만들고 또 운영협의회, 개선협의회, 보안대책협의회 많은 이렇게 타스크팀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그 하마운동에서 1박 2일 코스도 가고 또 봄빛 사랑 만들기를 해가지고 또 결혼하는 젊은 선남 선녀들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파티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렇게 정오로 행으로 서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소위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식을 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목표만 정해지면 아주 일사불란에 해내는 그 아주 그 세계에서 1등하는 그 아주 선천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게 같이 모아져서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활용점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활용점정은 좀 쉽고 금박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활용점정이야말로 가장 고단위의 그 능력과 전체를 보는 분이 하셔야지, 그 눈의 위치를 1cm라도 잘못 그리면 전체 그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활용점정은 정말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인천공항의 그 활용점정에 해당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 그것도 변화 부분, 그건 뭐였습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기업문화, 기업정서 다 떠들고칩니다. 지금 너 갖고 있는 거 다 버리자. 그래서 기업문화, 기업정서 로드맵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게 활용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젊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또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그분들이 글로벌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아마 교수님도 그렇고 아마 그 다국적 기업 CEO님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한 100여 명이 도와서 이제 직원들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그걸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밝히고 또 우리가 기업 목표를 분명하게 되니까 비전 2010을 담아가지고 2010년까지 세계 5대 공항 들어가겠다. 모든 분야 1등 하겠다는 걸 가지고 그 밑에 우리가 잠깐만. 지금은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등을 2번 2년 연속하셨는데 지금 2010년까지 추구하시는 건 서비스만이 아니라 공항, 네. 그게 뭘 의미하나요? 네. 공항이 365일 24시간 경영 안에서 짚어야 될 게 무엇이냐, 뭘 가지고 1등할 것이냐. 예. 물론 우리가 경쟁력, 전문성, 많은 분야에는 그걸 우리가 담았는 게 비전 2020에 담았어요. 2010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한 36개 정도의 또 중장기 로드맵이 동시에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드맵은 1등 하는 게 외부로 보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무중단 운영하는 것도 세계 1위 수준이고요. 또 그 수화물 분실률도 지금 그 세계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고. 또 동화 감자가 가장 잘 돼 있는 공항, 또 그 항공기 지연율이 아마 세계 최저입니다. 혹시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공항에서 뭐 늦었다, 연착했다는 이야기가 들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하고 늘 개선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어도 한 360개 정도의 지표가 지금 동시에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에 알려지기는 서비스 1등 이거 하나만 받고 나있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공기업은 아무래도 그 양적인 성장 인프라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하드웨어는 뭐 잘하는데 효율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효율이 가장 앞선 공항이 아틀란타 공항이니까 아틀란타 공항을 벤치마킹해서 그걸 우리가 동선 관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 인풋 어디 빠지느냐 갖고 로드맵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적어도 한 360개 정도의 지표들이 동시에 가서 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욕심은 2010년까지 이게 전부를 1등 갖다 놓겠다. 2년 전에 인천공항 사장이 되실 때 많은 분들이 참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표명하지만 우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공기업이라는 데는 분위기나 조건이나 근무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좀 세계적인 기업에서 그 합리적인 거에만 익숙하다 보면은 이런 워낙 성격이 다른 조직은 좀 경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조동수 교수님의 신뢰가 되겠지만 CEO를 직업을 하고 있고 지금 CEO 26년 차니까 CEO가 직업이시네요. 네. 그래서 수많은 회사를 봐왔고 제가 갈 수 있는 회사는 대체로 어려워서 안 되는 회사만 갖고 잘 되는 회사 저를 불러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때마다 이게 다행히도 새로운 이렇게 그 각오가 나오고 또 가슴 설레고 또 만들어내고 인천공항이 가슴이 설레는 부분도 가슴이 있어요. 많이 설레죠. 새로운 네. 걸 맡으면 잠잠도 네. 설치고 아주 멋있는 아주 편입니다.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본연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죠. 또 혹시 제가 원숭이처럼 남한에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 간데 인천공항에 가서 제식을 파면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압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3개월 안에 압도를 못하면 밀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건 뭐 잘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심을 할 때는 기존에 제가 유니레바에 있을 때 그동안에 향유했던 다국적 기업에서 인간관계들 그걸 다 버리고 전혀 다른 이렇게 마치 종교를 바꾸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망설임은 있었지만은 일단 선택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물류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아시아의 잔뼈가 그것이니까 이거 하나만은 또 로드맵도 만들고 했으니까 제 손을 꼭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닌데 참여연구가 떠나기 전에 아주 시각적으로 물류가 이렇게 선진화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줄 의무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작심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갔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또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뭐 별명 내지는 그 표현이 뭐 위기에 강한 경영자라든가 모험을 선호하는 그런 경영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그 모험을 선호한다는 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물론 주관적인 표현이고 과장법이긴 하시겠지만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모험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승리를 하면 승리하는 방법을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 번 승리를 하면 앞으로 승리할 확률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어른이 다쳤을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옛날에 돌아봐서 이런 일을 맡아서 실패한 쪽이 많느냐 성공한 쪽이 많느냐 대체로 성공한 쪽이 많으니까 실패 쪽을 줄이고 또 성공한다는 얘기는 실패하는 것을 안 맡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천공항을 맡을 때는 제가 고민을 보통 하겠죠. 가서 성공하겠냐 못하겠느냐. 제가 맡았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제 경험이나 지식이나 보이지 않는 이렇게 결정력이 성공할 수 있을 거는 길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별로 주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통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또 아주 그 기발한
물론 그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엉뚱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지난 4월에 뭐 입사 시험에 그 응시생들한테 애국가 전체를 다 쓰라는 시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내셨다면서요? 저는 그 신입사원 뽑을 때 맨 첫 과정부터 마칠 전 과정을 제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시험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하고 이렇게 하고 또 면접은 꼭 하고 면접할 때 PT를 통해 가지고 다각도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고 또 우리 가치에 대한 그 기업이나 조직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CEO니까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그 젊은 사람들이 적게는 10몇 년, 많게는 20여년간 공부를 해서 첫 직장을 잡는데 적어도 CEO가 와서 맞이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요즘은 입시가 참 시험치기 어려우니까 입시 학원이 생겨가지고 제도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틀에서 상식선에서 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또 젊은 사람은 특히 이제 국가관이든지 그런 게 이제 좀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외국가를 한번 해보자. 사절까지 한번 써보자. 네.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건 외국가를 정답을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죠. 20%도 안 되는 상당히 적은 인원들이.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이 표를 찔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책 보고 신문 보고 또 입시학원에 가가지고 뭐 그짝 CEO 분석해가지고 논문 쓰고 그거 하지 말아라. 아주 우리가 뽑는 사람은 상식선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평소 실력 가지고 대화하자. 그래서 진정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면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겠냐. 그런 사람 찾는다.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회사 안에서도 또 그걸 받아들인 걸 알게 된 사회에서도 상당한 그 신선한 충격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건 의도하지 않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 삶이라는 건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인천공학에 시험 치는 게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관계없이 인생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애국가 메시지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주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CEO라면 거의 99%가 가장 그 많은 여가 시간을 쓰는 이 골프를 또 전혀 안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무슨 특별한 신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게으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게으러서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다른 CEO님들이 한 서너 시간을 소비하고 시간을 빼는 게 참 용타 아마 제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 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하고 빼면 또 이렇게 긴장감을 늦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 한 번도 제가 골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호텔에 있을 때는 70년대는 골프를 쳤었거든요. 그때 칠 때 가서 보면은 골프장이 그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정부패하고 적대 연결고리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회가에서 가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골프장에 골프 치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치면은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멀리 하다 보니까 멀리 해주고 안 가다 보니까 안 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접대비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를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돈 내고 건전하게 운동을 해라. 저희들은 평생을 제가 인천공항에서 다국적 기업에 오니까 접대를 뭐 금액의 그 한도가 없이 마음대로 접대를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어디서 누구하고 뭘 했느냐를 밝혀야 되니까 골프 한 번 정도는 뭐 제가 누구하고 쳤다 하면 되는데 두 번 정도는 거짓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자기 돈 내고 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봐가지고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는 사람이 많겠느냐. 지금은 보면은 이제 지속하는 경영 이야기할 때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사회 지도자가 되거나 또는 CEO가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면 CEO가 못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는 뭐 그냥 타업하면서 얼룩동안 지나왔으니까 한 세대를 살고 지내가는데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CEO가 되거나 지도자 되려고 그러면 투명성과 윤리는 뭐 반드시 확보되어가 지내가야 될 아주 기본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은 반복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한 번 해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 자기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10여 분의 그 글로벌 CEO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투명성과 윤리성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은 귀에 못이 박히게 지금 이 표현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이사장님한테서도 예의가 없이 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투명하고 윤리에 입각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CEO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유스러워야 되니까요. 제가 보통 쓰는 용어가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고 일에는 거침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엔 걸림이 없고 일에는 거침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무슨 사욕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나. 떳떳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성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초가 없으면 미안해서도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 내 구내식당. 이재희 사장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는 취임 후 구내식당에 임원 전용 식당 칸을 없앴는데 사소한 칸막이가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에 벽을 만든다는 생각에서였다. 세심한 배려로 직원들과의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이재희 사장. 호랑이 같으신 면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내면에는 엄청 따뜻한 인간미가 많이 풍기시는 분이세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단합대회는 처음부터 그가 직접 계획한 것이다. 함께 춤추고 운동하며 직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이재희 사장. 그의 소탈하고 따뜻한 모습에 직원들은 모두 열광했다. 이야, 하이파이브, 파워팀과 하이파이브. 이처럼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재희 사장. 뿐만 아니라 그는 인천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행복하고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므로써 기업도 성공할 수 있고 회사도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원하고 직원 및 그 가족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양대 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기업으로서 도서기증사업,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 등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훈훈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항,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항, 이용자가 극찬하는 공항,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람찬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바탕으로 공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일군 이재희 사장. 그의 식지 않은 열정과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그 직장인이 최고 경영자로 가장 모시고 싶은 역사적인 인물의 유형으로 세 사람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왕인데요. 하나는 정조대왕. 정조대왕은 아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분으로 일종의 계명군주 역할을 했고요. 또 한 분은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우리나라의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가 광개토대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향을 그런 세계를 향해서 뻗는 그런 데 두신 분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세종대왕. 뭐 순서에 관계없이 인재를 중시하고 문화경영을 강조한 그 덕치를 강조하신 그러면서도 또 과학기술을 강조하신 그런 세종대왕. 이 세 분을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내가 모시고 싶은 상사로 꼽는답니다. 우리 이재희 사장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이 제일 본인의 유형으로서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늘 프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프로는 상황에 관계없이 관중이 이렇게 찬사를 보내거나 야유를 하거나 상대 선수가 강하거나 안 강하거나 그래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해야 되니까 그걸 할 때 이제 그게 가장 가까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정조대왕이다, 뭐 세종대왕이다, 강자토대왕 이야기보다도 그 상황에서 어느 이렇게 대왕의 그 리더십이 맞겠느냐.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유형을 보면 저는 강개토 대왕 쪽에 가깝지 않게는 저는 만들어 나가는 쪽이고 뻗어 나가는 쪽이고 지키는 쪽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최근에 그 주몽 드라마가 이렇게 썼는데 저도 가끔 보는데 그 주몽이 이제 그 고구려를 그 만든 이 왕이고 아주 영광스러운데 그분의 삶을 드라마에서 보면은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루하루 살아남는 투쟁이고 내일 걱정을 하고 있고 자기 민족들 어떻게 살아야 하냐.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어가는 그래서 그 나라가 탄생되고 결과적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겨가는데 CEO가 뭐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하더라도 CEO의 의사결정 과정이 늘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리더십의 유형들 동원해서 가장 그 이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 걸 아주 제식을 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아주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감옥에 파급시키는 뭐 그런 걸 저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세계 인천공항을 이야기를 하면은 인천공항을 지금 수출할 계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천공항을 수출한다. 우리가 세계 1등 하는 건 여기서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해외 공항들이 지금 인천공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해가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달도 지시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노출시키지 말아라.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인도, 중국, 이렇게 남미 쪽에 거점공항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 은행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이렇게 거점공항 나가서 우리 공항 자체를 패키지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출한다는 건 그러한 그 서비스 노하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노하우를 팔아도 괜찮고 건설을 해도 괜찮고 또 운영 노하우를 팔아야 되고 저희들이 그 서비스 1등 하기에는 모든 부서들이 노력한 그 세관 통관 절차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패키지로 뭐 팔아도 괜찮고 유비코타스 공항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7개 프로젝트를 한 2천억 들여가지고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게 된다면 노스탑 서비스에 승객들이 더 이상 공항 서비스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 사전에 이렇게 컴퓨터만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쫙 빠져나가는 공항 만들겠다. 기차역 같이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 4, 5년 걸려서 전자여권하고 연결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이건 뭐 획기적인 상품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앉아서 1등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공항 자체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있고. 그러니까 2년 연속 1등이라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활용해서 아주 고부가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될 것 같죠? 아이고, 멋있는 아이디어인데요. 가슴 설렌다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임기가 3년인데 1년 남았는데 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하고 나가냐 지금 고민이 대단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공기업의 사장을 연임을 안 시키는 그 이상한 그 관행이 있는데, 사실 그것부터 좀 타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야 뭐, 정부가 하는 거고, 대통령의 여중이 딸린 자리니까, 그래서 좀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서 세계적인 경영자로서의 경험이 그대로 공기업에서 아주 접목이 돼서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걸 보면서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현상을 좀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늘 운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기회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도 큰 틀에서 보면 3만 5천여 종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또 1등을 위한 노력들을 해줬고 또 1,000명 정도 여기 직접 공항 공사에 있는 분들이 뭐 많은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또 공기업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보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울단의 안에는 때묻지 않는 조직 같아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이렇게 같이 노력하면 굉장히 집중력 있고 또 기본적으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조직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창의력이 좀 부족하고 또 열려있지 않고 또 밖에 나가는 걸 주저하고 평가와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한 어떤 아주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그런 문화니까 그걸 좀 벗어나게 하면은
그러니까 공기업은 공기업의 나름대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말씀이죠. 장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로 모델을 제가 이 다국적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좀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공익성의 문제를 하고 또 이 공기업이니까 정부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자성스럽게 쓰고 있는 거니까 공기업의 공익성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서구주의 합리적인 그 성과 중심의 창의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걸 어떻게 공동 상태에 놓느냐 그걸 저도 이제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고 우선순위가 가질 때도 있고 지금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가 상업시설을 저희들이 이렇게 상당히 활용화시켜서 그 이렇게 세계 1등 가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게 된다면은 2012년 전으로 가면은 그 공항의 그 세후 이익이 한 5천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여하는 게 민간에서 왔으니까 장사하러 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창업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델 나가니까 그래서 상업적인 마인드하고 공익성하고 또 국민이나 정부가 조금은 그릇된 잣대를 갖고 있는 잣대들을 모두어서 공익도 지키고 이렇게 민간에서 있는 그 이렇게 수익성하고 이렇게 성과주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이게 좀 도전일 같아 보이고. 아니 공익을 지키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그만큼 국민의 혈세를 들쓸 수 있고 또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려서 무엇보다도 큰 이 애국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일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현재 이렇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공익 쪽이 더 우선되니까 왜 CEO가 이익 내는 데다가 맞추느냐 장사하러 간 거 아니니까 착각하면 곤란하다 뭐 그런 시각을 아직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요새 확실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인천공항 가는 게 어느 공항 가는 것보다도 마음이 편하고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공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익이 1년에 5천억씩 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1년 전에 다듬어서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공익성하고 이렇게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게 효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씩 이야기가 앞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공기업인 상태에서 열려있는 글로벌 시각의 초일 기업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느냐. 현재까지 2년까지의 노력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공기업인 상태에서 민영화를 하는 게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초일류 기업을 만들 수 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재희 사장님,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그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의 유니레버는 정말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기업인데 그런 기업의 아시아 총괄 사장을 맡으시다가 또 과감한 변신을 하셔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공기업의 사장을 맡아서 그것도 긴 기간이 아니고 불과 2년 만에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유연하고도 정말 공익에 충실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고 5천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경영적으로도 탄탄한 조직을 만든 우리 이재 사장님. 아마 이 사장님은 경영자인 동시에 아마 애국자고 정말 우리 모두가 또 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이상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제2, 제3의 이재희 사장을 꿈꾸면서 경영자로서의 실력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